그러면 이제 유로 피드백을 강의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기자동차? 예, 전기자동차 같은 건데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차. 이게 한국타이어가 작년도 11월 1일 날 발표했던 거고요. 그래서 넥스트 드라이빙 랩 두 번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결과는 어떠냐 하면 아주 정밀하게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충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 우리의 그 생각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손처럼 가동을 못 시키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자꾸 세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모티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헤드세트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뇌파 헤드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뇌파 헤드세트를 끼고 한 10번 정도, 몇 번 정도 기본적인 그 학습을 자기 뇌파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기계가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 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이 큐브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뒤로 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의 그 추세니까 이 테드에서도 그 TE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시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뇌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면서 혁신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공부와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뇌는 너무 복잡합니다. 뇌가 얼마나 복잡하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에 인터넷이 수많이 깔려 있는데, 인터넷들은 각 이제 웹페이지들이 다른 웹페이지하고 링크를 합니다. 그래서 링크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지금 그 링크가 한 100조 개 정도가 링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어린아이의 뇌가 연결고리를 해서 네트워킹을 이루는, 뇌의 세포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 네트워킹의 숫자하고 전 세계 인터넷의 네트워크의 숫자가 어느 게 많을까? 여러분 생각하기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이미 인터넷은 100조 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성인의 뇌가 이 네트워크가 얼마가 되어 있냐면 100조 개가 아니고 300조 개가 성인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1000조 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뇌가 계속 발달하는데 하면서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가 끊어지고 또 하나는 더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른의 뇌로 발전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뇌의 가소성 이론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네트워크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변하지만 성인도 변하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변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그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아마 해보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려야 네트워크가 변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약물에 항우울제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 원장님도 실험을 해봤죠. 같은 사람의 그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안정된 뇌파를 찍어보고 6개월 후에 찍어보고 1년 후에 찍어보고 2년 후에 찍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정도 돼서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1년이나 2년 돼야 이제 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약물이 오랫동안 써서 이제 네트워크가 변하는데 TMS는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 하는 것들을 아까 얘기했고요. ADHD의 경우에는 아마 약의 효과가 사라지면 금방 그 증상이 다시 생기는 그런 것들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피드백 쪽에 그 훈련을 통해서 뇌를 바꾸게 되면, 네트워크를 바꾸게 되면 그건 오래 간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뇌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로피드백 훈련이 가능하다 하는 것하고, 또 조작적 조건하라고 하는 이 심리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론들이 있습니다. 상 또는 벌을 줘서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그러니까
보상을 박탈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행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행동을 일으키고 하지 않는 행동은 하길 원치 않은 행동은 막아주고요. 그래서 이런 조작적 조건화가 뉴로피드백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뇌가 우리 원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잘 됐다고 알려줍니다. 좋은 소리로 뭐 띵띵 소리가 나든지 그리고 화면에서도 그 잘했다는 성공의 표시도 해주고요. 이래서 이 피드백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피드백이 안 들어가고 이러면서 조작적 조건화가 훈련을 통해 조건화를 바탕으로 해서 훈련해서 이 뇌파 훈련 뉴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뉴로 피드백을 얘기하면 뇌파를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뇌파의 종류가 나오죠.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건 뇌파의 종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뇌파의 종류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뇌파는 그 두뇌의 머리의 제일 바깥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질에서 나옵니다. 코티컬 에리어라고 하는데 코텍스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제 기억해 둘 건 알파라고 하는 뇌파는 이 코텍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더 밑에 있는 서브 코텍스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주로 달라무스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시상. 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상은 생명중추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그 뇌에서 그 조절해주는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알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는 다른 뇌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알파파가 주로 활동한다. 그래서 알파파가 기본적인 활동의 리듬이 된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뇌파가 발생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세타파냐 알파파냐 베타파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게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타 같은 경우에 머리의 앞쪽 프론탈에서 발생하게 되면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알파가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금 공상이나 아니면 명상 상태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베타라고 하는 빠른 뇌파가 앞에서 발생하는 건 대체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뒤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불안하고 관계된 건 아닐까?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도표가 좀 워낙 작아서 이게 바로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쇠타파를 보게 되면 쇠타파가 뒤쪽 오스피탈하고 파리에탈하고 뭐 뒤쪽에서 발생하면 쇠타파는 오케이입니다. 조용한 마음이고 명상하는 마음인데 그게 중앙이나 옆쪽이나 또 앞쪽이나 더 앞쪽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게 되면 집중력 문제, 또 불안, 또 학습장애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알파도 비슷합니다. 알파도 뒤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베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타파가 이 프리프론탈, 프론탈 그래서 다 앞쪽에서 발생하게 되면 베타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 뭔가 인지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뒤쪽에서 센트럴, 파리에탈, 오스피탈 뒤쪽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 센소리 이슈가 그러니까 감각적인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SMR파라고 하는 건데 SMR파는 뉴런 피드백이나 뇌파를 하는 사람은 흔히 많이 접하는 파입니다. 12에서 15Hz 정도의 그 속도의 빠르기의 뇌파인데 이거는 이 프리퀀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파가 12에서 12Hz, 15Hz 그 사이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밑에 있는 모양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SMR파고요. 그래서 SMR파는 또 중앙에서 아까 이 난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 손이 움직이는 거. 그 부위에서 발생하는 중앙의 띠에서 발생하는 게 SMR파다. 근데 왜 SMR파가 중요하냐? 이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뉴로 피드백은 많이 하기 때문에 SMR파가 중요하고 SMR파는 수면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슬립 스핀들이라고 해서 수면 잠잘 때 머리 앞쪽에서 발생하는 그
그 방수파 같은 파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능도